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이상한 항아리와 사또의 판결. 화수분 어원. 옛날에 마음씨 착한 농사꾼이 괭이로 밭을 일구다가 괭이 끝에 뭔가 댕그랑하고 닿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무엇이 묻혀있나 보다 생각하며 조심조심 그곳을 파냈고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른 한 명이 들어갈 만큼 큰 항아리였지만 군데군데 금이 가고 일그러진 데다 볼품이 없어서 쓸모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모는 없지만 내다 버리려니 아깝네. 농부는 잠깐 망설이다 그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난하여 집안에 그릇이 모자라므로 나중에 쓸 일이 생길까 싶어 그리했습니다. 농부는 그걸 뒷곁에 놓고 일단 손에 든 괭이를 넣어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농부는 일하러 가려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괭이를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방금 괭이를 꺼냈는데 항아리 안에 괭이가 또 한 자루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항아리 안에 있는 괭이를 또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 똑같은 괭이가 또 한 자루 생겼습니다. 농부는 이후 몇 차례 더 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혹시 화수분이 아닐까? 화수분은 어떤 것이든 넣기만 하면 꺼낼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그릇을 이루며 진시황 때 하수분이 어원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거대한 물통에 황하의 물을 담았는데 계속 써도 줄지 않는 느낌을 주기에 똑같은 물건이 끝없이 나오는 단지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부는 신비한 보물단지 화수분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엽전 한 잎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런 뒤 엽전을 꺼내자 그와 동시에 항아리 안에 새로운 엽전 하나가 생겼습니다. 농부는 매우 기뻐하며 엽전을 계속 꺼냈습니다. 순박한 농부는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샀고 이웃이 웬 돈이 그렇게 많이 생겼냐고 묻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져서 마을 사람 모두가 알게 됐고 감대 사납고 욕심 많은 송영감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감대 사납다는 매우 험상궂고 사납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송영감은 욕심이 생겨서 견딜 수 없자 배 아파하며 뒹굴다가 문득 무슨 수가 났는지 갑자기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나 그 농사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그 항아리를 어디서 얻었는가? 송영감의 물음에 농부는 뒷산 아래에 있는 자기 밭에서 파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송영감은 입을 함지박만큼 벌리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농사꾼은 어리둥절해하면서 10년 전에 송영감에게서 산 밭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송영감의 말에 농부는 당황해하며 얼떨결에 항아리를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박서방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경우에 없는 소리라면서 송영감 주장을 타박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 송영감의 못된 행실을 잘 알기에 농부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항아리를 당장 내놓으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하며 옥신각신하다 결론이 나지 않자 원님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농부, 송영감, 박서방은 항아리와 함께 원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사또대로 항아리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말이로다. 송영감은 원래 자기 밭에 묻혀 있었던 물건이니 임자가 될 수 있고 항아리를 파는 자는 제 손으로 항아리를 얻었으니 또한 임자가 될 수 있느니라. 공평하게 하자면 항아리를 절반으로 나눠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면 깨져서 못 쓰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항아리를 나라에 바치도록 하여라.
사또의 뜻밖의 판결에 송사를 요청한 두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지만 힘없는 백성처지에 어찌 감히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순진한 농부와 욕심쟁이 송영감은 빈손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모두 돌아간 후 사또는 항아리를 내야 대청에 갖다 놓았습니다. 내아는 지방 관아에 있던 안채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또는 방으로 들어가 잠깐 쉬면서 항아리 안에 무엇을 넣을지 행복한 얼굴로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 뒤뜰에 있던 사또 부인이 대청으로 와서 괭이 한 자루가 있는 큰 항아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엽전이 보이기에 사또 부인은 그걸 꺼내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러다 항아리 안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란 사또 부인은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란한 외침에 사또가 나와 보니 자기 아내가 항아리에 머리를 처박은 채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내를 잡아당겨 꺼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내가 또 생겼습니다. 사또는 한 번 더 아내를 꺼내줬지만 또 생겼습니다. 뒤늦게 아차 하며 동작을 멈춘 사또는 몽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이 된 사또 아내는 서로 너는 누구냐? 라고 삿대질하더니 자기가 진짜라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넘어지면서 항아리가 깨졌고 세 사람이 된 사또 아내는 격렬히 싸웠습니다. 사또는 한숨만 푹푹 내쉬며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